이렇게 지내왔어요. 다음 슬라이드. 네. 1세대는 노병문단 같은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거 보고 알로에서 그 다음에 스컬렌, 세용 스컬렌, 그 다음에 제3세대가 아까 말한 그 폴린 박사가 논문 써가지고 나왔던 거, 페테킨, 이게 이제 항산화제입니다. 카테킨이라든지 사포닌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까지 약들 도움들어서 뭐라고 하면 뉴트리션 기능식품이라고 해요. 영양. 사람들한테 좋은 거다라고 한 것이 그거고, 지금 나오는 5세대의 이 항알데히드는 해독제예요, 해독제. 다시 말해 우리한테 독소가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알데히드라는 것이 3,700편의 논문에 의해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항알데히드만 인공적으로 투여할 수 있다라는 제품만 나온다라고 하면 대박이다 해서 환자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걸 찾지 못했어요. 만들긴 했어요. 그런데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효소 문화가 발달했거든요. 왼쪽 효모에서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돌연변이 시켜가지고 얻은 균주예요.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항알데히드제를 메디컬 푸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시각청에서 이렇게 등재돼서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은 메디컬 다음 슬라이드예요. 네, 이게 끝일 건데 종합적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반전이 생겼죠. 아, 우리는 비타민 있는 거 먹고 건강식품 말고 그런 걸 많이 먹은 놈이 오히려 더 뭘 준다고요? 알데히드를 많이 먹고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양 많이 드시고, 그리고 밥을 많이 드셔도 항산화제가 더, 활성산소가 더 나오게 되는 거죠. 운동을 많이 해도 알데히드가 더 많이 나오게 된다. 이런 걸 아셨으면 적당하게 보는 게 자연치약 관점에서 제가 이런 논문을 보면서 끝으로 제 책자 뒤에 보면 논문이 나오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은 아 이게 지금 세계에서 계속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미국 6,000원인가? 이 권은택 박사를 저기 스카우트 하려고 자기 이민을 오라고 제안을 받았대요. 6,000원이나 3,000원이나 하면서 그럼 시기처리 연구소도 뭐다 제공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국가 이게 만약에 더 연구가 돼서 약제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아마 노벨 의학상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 제품 자체가 지금 효소거든요. 다른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뭐 다루는 게 다 효소인데 그거랑 옛날에 아스피린, 그 푸른곰팡이 있죠. 그거 발견한 거하고 똑같아. 우연히 발견한 거하고 똑같아. 이것도 다른 거 개발하다가 발견한 거거든요. 페니실린 한다고 똑같은 현상으로 우리나라 노벨상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죠. 받았다는 노벨 평화상인데 그런 이제 그런 과학계에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5,000년 역사 속에서 한번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이 있다는 거 아시고 혹시라도 나중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전화 원래와 협회에서 연락 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활성산소를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고 그 중에서도 항산화제 쪽으로는 수소 쪽으로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활성산소를 가장 지금까지 잘 줄일 수 있는 논문으로 나와 있는 게 수소였거든요. 그래서 수소 쪽을 한 15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필요해야 되겠습니다. 앞에 분한테 제가 비오러 가야 되겠습니다. 아니 저한테 배웠던 게 제가 연구한 거 아니고요. 아까 특별 기고라 그랬잖아요. 제가 아는 정보를 우리 회원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걸 쓰고 이렇게 발표한 거지 내가 논문을 써서 지금 발표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그런 제가 이제 이쪽에 만성질환 있잖아요. 성인병에 관심이 많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권은택 박사 만나게 되고 연구 결과물을 다 달라 제가 특허 다 받아보니까 세상에 이런 건 없다. 근데 이제 엄청나게 이건 세상에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정말 제가 의료인은 아닙니다. 의사가 아니라는 의미죠.
그런데 통합과학적으로 보니까 통합과학적으로 암 환자들을 한 25년 동안 지금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핵심은 왜 현대과학이 이렇게 선진화됐는데도 암 환자는 20세기에 비해서 21세기에 급증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의사협회하고 생명과학이고 영양면역학이고 계속 얘기하더라 할지도 답은 없어요. 알살라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큰 역할을 해준다면 제가 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죠. 학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닥터 한스TV의 한상문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이 화학 반응이 이제 심각하게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이 알데하이드 기와 그 다음에 아미노기, 단백질에 있는 아미노기의 반응성이 왜 높을까? 네. 그리고 제가 대학원 때 이 두 가지를 반응을 시키는 것들을 했었는데요. 거의 1초 안에 반응이 끝납니다. 그 정도로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실질적으로 우리 생체 pH나 또는 우리 제가 화학적으로 시험을 할 때 그 pH를 거의 중성 수준에 맞춰놓고 이 두 가지를 섞어버리면 1초 안에 반응이 끝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그런데 이제 이 ALDH라고 하는 거는 이제 효소를 가지고 우리 사람한테 먹이거나 뭐 주사로 경구용으로 나왔어요. 예. 경구용을 현재 개발되어져 나와가지고 있어요. 허가 다 받은 거죠. 제품이 시험처 허가도 받고, 예. 그것도 다 받고. 네. 근데 약으로 가기 위해서는 10년 정도가 소요돼요. 예. 그게 음식으로도 이 몸에서 발생하는 알데하이드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아시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이 알데히드가 단백질 대사의 일환이거든요. 변성 단백질을 만드는 원인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어딜 들어가도 C하고 H하고 O의 결합이 어떻게 뭉치느냐에 변화하는 거예요. 아름산의 변화하고 똑같은 거죠. N만 빠진 거예요. N만 빠져나가면서 만들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자연 물질에서 ALDH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간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네네. ALDH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알데하이드 기가 붙은 그런 분자들을 없앨 수 있는 식품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 식품으로서 가능성은 제가 거기까지는 뭐 연구하거나 뭐 조사한 게 없어서 말씀드렸지만 예. 알데히드를 줄이는 방법은 제가 알고 있죠. 적정량을 먹어야 되고요. 예. 적정하게 운동해야 돼요. 왜냐면 그게 활동량, 네. 숨을 너무 과다하게 줘서 네. 별로 알데히드가 많이 촉진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부터 소식해서 많이 오래 산다고 그러죠. 이게 예. 딱 맞는 게 이거예요. 알데히드 주제예요. 그래서 음식을 적당하게 먹고 아까 과유 글루코겐이 나왔잖아요. 비타민 많다고 1000ml, 2000ml 먹으면 걔가 해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왜 해를 줄 수밖에 없냐면 2000ml가 들어와가지고 나 필요 없으니까 나갈 때 그냥 유리창에다가 종이 던지듯이 던질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안 나가잖아요. 우리가 뭘 집어먹던 다 소장, 대장부터 해서 계열이나 소변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나갈 때 분자량에 따라서 안 나가서 당뇨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왜냐면 분자량이 높으니까 걔를 빼려면 물을 많이 요구하게 되고 많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소식을 하는 것이 맞듯이 적당한 운동과 자연치유학 입장에서 적당한 운동과 적정한 식이섭생, 골고루 먹되 과도하게 먹지 않는 거 이런 것도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체질별로 어떤 종류를 얼마 정도 먹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우리가 왜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알데하이드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바뀌고 이 알데하이드가 이제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서 나가게 돼요. 그렇죠. 그 과정에 이제 저 요소가 작용을 하고 있는 셈이. 그렇죠. 그때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나오는데 ALDH가 자연 천연적으로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얘가
그런데 얘가 어렸을 때 많이 나오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얘가 점점 내가 지금 55% 나온다 그러면 내가 나이 접어보면은 이제 한 30% 40%도 안 나오고 애들은 70% 80%까지 나와요. 아까 그거는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금방 뭐 이제 해도 금방 그냥 피부 나이가 고와지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으면 저도 70% 다 돼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마시고 나서 먹는 술 깨고 먹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환태국이라고 그걸 먹으면 술이 좀 더 빨리 깬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험이나 아니면 들은 적이 있습니까? 환태에 대해서는 모르고 제가 이거 시범적으로 제가 먹어봤잖아요. 제가 술을 못 먹으니까 몇 잔까지 먹고 이거 내알을 먹어봤거든요. 취중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도 낮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술을 먹었나 잘 기억이 안 나서 좋아요. 취해서는 아주 기본적으로 이거 저기를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그런 알데히드 조사 검사해보면 나오고 알잖아요. 2시간 가지고 3시간 가지고 그 확실한 임상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게 환태국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환태국을 먹으면 술이 빨리 깨는 이유가 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와 알코올로부터 만들어진 알데하이드가 두 가지가 반응성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술이 빨리 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실험을 또 해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 그 알데하이드를 없애기 위해서는 아미노산류를 좀 더 잘 섭취를 하면 그것도 단백질로부터 나오지만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효소 물질을 가지고 ARDH라는 물질이 확실히 살균성이 됐으니까 이거는 보조제로 쓰고 지속적으로 아미노산을 이용해가지고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서 이걸 알데히드를 만드는 ARDH를 만드는 어떤 기전, 기전이라고 하죠. 그 기전을 만드는 물질을 찾는다 그러면 그건 제약취약적인 관점에서 더 연구가 되겠죠.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